네, 안녕하세요. 생계형 전업투자자입니다. 오전에 잠시 짧은 시황 만들어 드렸고, 지금 한번 새롭게 시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썸네일에 GTC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마 모든, 특히 나스닥 투자하신 분들, GTC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일단, 대충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3월 17일 오후 3시 28분입니다.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28분입니다. 아직 미국 야간장이고, 시간이 남아서 지금 잠시 짬을 내서 영상을 남깁니다. 항상 제 영상에, 조회수 대비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데 정말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며, 그분들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 시황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반등 하나 캔들 연속 캔들로 반등 없이 이렇게 급락을 만들어냈고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필요 없고 제가 계속 누차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트럼프 리세션입니다. 그냥 트럼프가 돈을 걷고 있고 바이든이 뿌려놓은 돈을 걷고 있고 그리고 중간 공백기 그리고 그 돈을 다시 쓴다. 하지만 이 돈을 걷어들이는 돈 대비 다시 쓰는 양은 줄어듭니다. 분명히 재정 적자 때문에 줄어들고 있고 요거를 메꿀 수 있는 게 이제 관세나 이런 부분 메꾼다는 겁니다. 그 크게 말해서 크게 한번 리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아직 관세도 부과되고 있지 않고 이런 공백기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FOMC부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GTC까지.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겁니다. 모든 재료를 다 떠나서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 그러면 올리는 거고,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덜 빠졌다 그러면 빼는 겁니다. 그게 시장이고, 그게 추세고, 그게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내가 이런 호재가 있어, 저런 호재가 있어, 그 호재에 집중하다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GTC의 최고 수혜주는 GTC 관련주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번에 GTC는 단순히 나스닥 지수를 기술적 반등을 이끄는데 활용이 될 수는 있으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얘네들이 장기적으로 치고 올라간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적 반등 말 그대로 제가 요 구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AI 관련된 주들 AI 관련된 주들 그나마 엔비디아는 나올 수 있으나 AI 관련된 주들 고집 버리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일정 부분 반영됐고 이제 숫자가 찍히고 버틸 수 있는 애들만 살아남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내는 물론 이제 AI 관련주들이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현재 급락을 하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구간 때 넓게 설명을 드리면 이 구간 때 시장을 주도를 했던 종목은 일단 머릿속에 좀 지우는 게 속 편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로잡혀 있으면 힘듭니다.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했어도 못 올라간 주식들이 미국 주식 안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수주들, 미국 안 내수주들, 이런 주식들, 그런 주식을 봐야 되는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딥시크 이후에 중국 항생 지수를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나스닥 조정 받는 동안 급등을 했고 하다못해 유럽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쪽 주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두 번의 큰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이죠. 전기차 AI 최대 수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돈이 몰렸고 지금은 이제 빠져나가고 거기다가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AI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 돌리려 그러면 이런 쪽에 확실한 명확한 우리가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더군다나 트럼프는 지금 돈을 줄이고 있는 여기 맞물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기술적 반등을 제가 노리는 이유는 단 하나죠. 어, 급락은 했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급락은 했지만 아직 경기 침체 신호가 어떤 것도 없다. 그리고 미시민물 국채금리 떨어지면서 오히려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파월이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돼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랑 경기 둔화 이야기를 꺼내면서 금리 인하하는 거랑은 시장 반응이 다를 겁니다. 그런 부분 해석해야 되지만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아마
엄청난 이런 이번 주 시장이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GTC가 일단 그 호재가 될 거고, GTC 안에 양자 컴퓨터나 엔비디아 그리고 뭐 AI 관련 기업들이 과연 진짜 딥시크가 저개발 저비용 반도체로 개발을 했는지 그런 여부에 따라 가지고 엔비디아도 반응이 다를 거고, 엔비디아는 좀 반등이 나왔죠. 지난번에 제가 게시글에 110불 요쪽 언저리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등에 이어나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릴지 안 올릴지에 대해서는 좀 오늘 내일 시장이 중요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GTC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을 봐야 됩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이 물론 돈을 뿌려서 회복을 하는 거지만, 내수춘작이 지금 소비가 각종 지표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길게 설명하면 많이 있는데, 중국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정부에서, 중앙정부와 중국 정부에서 돈을 뿌려도 중국의 큰 소비자들, 쉽게 이야기하면 부자들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거나 다른 쪽으로 빼돌리지 중국 내수에서 중국 경기 살리는데 돈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보면 지금 사상 최고의 저축률이라고 그러죠. 집도 안 사고, 가진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도 안 사고, 뭐 투자도 없이. 왜냐면 중국 안에서 외국인들이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도 자기 나라를 못 믿는 겁니다. 특히 큰 손들, 중국의 큰 부자들. 근데 지금 최근에 중국의 행보가 상당히 다릅니다. 마윈 결국에는 시진핑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잡기 시작했고, 중국의 기업들, 텐센트나 알리바바 이런 쪽에 이제 기업의 권한을 다시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표들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중국 내수주랑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상당히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서 GTC 호재 때, GTC에 호재가 나와서 시장이 반등을 준다. 그러면 오히려 종목들 잘 정리해서 이렇게 일정 부분 뭐 옮겨 타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나, 조심스럽게 아주 예측해 봅니다. 이게 뭐 정치적으로 제가 어디 뭐 정치 편향되고 이런 뭐 또 이야기 나올까 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중국 내수주, 중국 안에서 경기가 회복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주식들, 중국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급등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을 보면 GTC 관련 이슈로 해서 반도체 쪽 이쪽 부분이 들어올리고 있는데, 얘네들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증시에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잘 정리를 하시고, 어, 중국 내수 관련주로 일부 부분 포트폴리오를 옮겨야 되는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GTC로 해서 만약에 미국 나스닥이 반등을 잡아서 들어 올려준다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좀 디테일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나스닥 60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계속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켜내고 있고, 지금 여기를 돌파를 한마디를 못 시켰습니다. 그죠? 지켜는 냈지만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금요일 장중에 금요일 날 제가 오전에 우리 시간 오전에 글을 남겨드렸다시피 크게 한번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요거를 한번 뚫어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반등이 저점 대비 꽤 나오면서 요 박스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박스가 깨지지 않으면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물론 이 크기가 좀 있습니다. 한 300포인트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나스닥 한번 장중에 우리 시간 오전 중에 글을 남겼을 때가 요 지점입니다. 딱 요 지점. 그리고 지금 이만큼 한 300포인트, 300포 이렇게 들어 올려놓고 지금 눌리고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 지지라인 깨진 적 없고요. 깨진 거 없고, 지금 여기 60분 봉상으로 처음 보면 처음으로 60분 봉상 121선 올라탔습니다. 자, 굵게 해서 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기 보시면 그렇게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올라탄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올라타고 이쪽에 저항을 단기적으로는 일단 단기 저항은 뚫어낸 상황인 겁니다. 단기 저항은. 여기서 이제 한번 추가로 올릴 모멘텀은 아무래도 GTC 모멘텀이겠죠.
나스닥 100이니까 빅테크 쪽 관련주들이니까 요렇게 한번 올라오면 최소 한 200포인트 2만 포인트까지는 한번 단기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요 단기 반등 나올 때 분할로 잘 현물 매도하셔서 현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중국 내수주 관련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찾아보는 게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최고의 매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다면 뭐 선택은 하시되 책임은 항상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저는 제 시황에 대해서 뭐 확신하고 그러진 않지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지금 이런 포지션 변경 자체가 상당히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국 내수주 뭘 사야 되냐 하면 일단 한국 주식이니까 그죠? 한국 주식 아니면 중국 본토로 들어가서 사는 건데 중국 주식은 좀 거부감이 들면 한국 주식 안에서 중국의 내수주의 핵심 수혜주 이런 거를 잘 고르셔야 되는 오히려 잘 고르셔야 되지 않나. 뭐 비중이 만약에 내가 빅테크의 전체 자산의 비중이 100%를 가지고 있다 혹은 90%를 가지고 있다 70%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비중의 최소한 3분의 1이라도 옮겨서 잘 종목을 3분의 1의 비중을 옮겨서 중국 내수 관련주들 중국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종목들 분산으로 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빅테크 조정 때 오히려 거기서 해지를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투자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